네, 그럼 오늘 2020년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 온라인 운영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0년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 온라인 운영 설명회를 진행할 수성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최상호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특강과 메이커 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 중 궁금한 점을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와 다양한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나우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고산중학교 최형빈 군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최형빈 군은 코로나나우를 공동으로 개발한 이찬영 군과 함께 웹사이트와 어플의 광고 수익금 140만원을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지역 거점 병원 등 3곳에 기부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영웅 10팀에게 전달된 문자 투표 수익금 1천만원을 지역 내 저소득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등 많은 선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영빈 군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고산중학교 3학년 코로나19 총괄개발자 최영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코로나9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만들고 싶은 거를 전 세계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모토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저는 제 자신을 지금 플랫폼 프로듀서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 16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대구 고산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장래희망은 스타트업 CEO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한 것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을 얘기하면, 대구대학교 정보보호영재원이라고 이제 대구 권역에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 또 정보 보안이나 이제 해킹 혹은 네트워크 관련돼서 이제 화이트 해커나 이제 정보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작년에 이제 수료를 했었고, 올해는 이제 포스텍 영재원 영재 기업인 교육원이라고 이제 메이커 교육이나 코딩 교육 혹은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포스텍이랑 이제 카이스트 두 곳에서 이제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11기로 작년에 합격해서 이제 올해 11기 교육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단 코로나9를 총괄 개발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 소방안전본부 119 명예소방단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교육청에서 매년 하고 있는 ICT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중학생 부부 은상을 받았고, 또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충남과 이제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공공 데이터 창업 경진대회가 있는데, 충남 지역 본선에 이제 최우수상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은 전국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관심 있고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 강연을 들으시는 많은 학생분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의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개발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메이커 교육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개발일 것 같고, 또 웹이나 통신, 정보 보안 분야도 이제 요즘에 지망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정보 보호 분야가 워낙 기술 스택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분야도 좋아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분야를 가장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경영 혹은 이제 음악이나 영상 프로듀싱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프로듀싱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을 엄청 잘하시나요? 아니면 코딩은 어떻게 배우셨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저는 개발을 매우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겸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C 언어, 파이썬 같은 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현업 개발자 분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수준에 능가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나우를 만들 때 쓴 웹 개발 분야는 웹 개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초 단계에 속하는데, 이 부분을 개발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개발을 많이 못하고 이제 무언가를 기획하고 혹은 운영하고 전반적인 틀을 짜는 일에 관심을 많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 세계 문화를 만들어가는 트렌드 시작의 중심에서 역사의 시작과 중심이 되는 스타트업 이끌기입니다. 아래 We Will Make Our History는 이제 유명한 토스팀에서 사용하는 슬로건이죠. 많은 슬로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스팀은 이제 핀테크나 금융 분야에서 많은 혁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토스뱅크 같은 많은 분야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감명이 깊어가지고 여기 아래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고, 한 번도 저를 보지 못한 분도 있겠고, 혹은 방송에서 저를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 내역들이 있는데요. 시구를 하기도 했었고, 감사하게도 뭐 광고 촬영도 하게 됐었고, 또 미스터 트롯에서 얼마 전에 나오게 됐었고 등등의 활동을 많이 했는데, 과연 코로나나우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코로나나우 프로젝트랑 그리고 코로나나우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발표 자료는 충남 공공데이터 창업경진 PT대회에서 이제 VC분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관련 창업 전문가분들한테도 발표했던 자료인데,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빼고 이제 여러분들께 코로나나우를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나우가 만들어진 계기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삶은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디서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체온 측정을 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나우는 이제 시빅 해킹이라는 분야, 이제 공공 데이터나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민간 개발자들이 무엇을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분야를 이제 시빅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나우는 ICT를 이용해서 국민 개발자, 정부 등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재난 상황에 ICT를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또 새로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나우는 국민분들의 이제 불안을 종식시키겠다는 모토 아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은 이제 2월 초 1월 말쯤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도메인 조회를 보시면 2월 3일경에 도메인이 등록돼 있고, 호스팅은 1월 31일경부터 일단 등록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코로나나우가 이제 대구에서 대규모 발병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졌다, 뒤늦게 만들어낸 거다, 뭐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관심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나우는 일단 되게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 교민분들이나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하게 됐고, 또 국내 쪽인 부분에서는 국내에 확진되신 분이 오히려 더 없다 보니까 많은 정보나 자료가 없어가지고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그거를 개선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앱이나 이제 웹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코로나나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웹 버전도 있지만 앱 버전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약 100만 다운로드 정도가 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코리아가 집계한 급상승한 의료 앱 부분을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최고 접속자는 하루에 150만 명 이상이고 누적 페이지 보면 2천만 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최대 접속은 3만 5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우는 국내 현황뿐만 아니라 세계 현황,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예측 데이터 현황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우는 웹 광고 수익, 그러니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이제 광고 수익을 모두 투명하게 수익 공개를 하고 이제 모두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코로나나우가 일반 코로나19 플랫폼들이나 타 사이트에 대해서 다른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나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가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웹 버전뿐만 아니라 앱 버전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어디서든 어떤 플랫폼이든 상황을 만나보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아웃은 항상 조정되고 기획을 항상 바꿉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코로나나우도 항상 코로나19 상황에 맞춰가지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때는 공적 마스크 서비스를 하게 되고, 재난지원금을 조회해야 할 때는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과 신규 기능 출시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모든 이제 대시보드랑 현황 시스템의 자동화가 적용돼서 질병관리본부 공공 API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또 혹시나 공공 API가 업데이트가 느려지거나 누락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네이버 현황, 그리고 다음 현황도 크롤링한 현황을 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거는 이게 6월 당시에 처음 개발됐던 퓨처나우인데요. 지금 퓨처나우가 현재 코로나19 예측 시스템으로 이제 또 바뀌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나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코로나나우는 플랫폼이 총 3개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나우, 여기서는 일단 국내 데이터나 이제 각종 정보, 그리고 공적 마스크, 타임라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나우 가넷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코로나19 자료들, 그러니까 뉴스나 자료가 번역된 거 아니면 대응 자료 등을 모아둔 사이트, 이제 코로나나우 가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힘내자 대구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대구 권역에 이제 의료진 응원 메시지를 접수해서 이제 저희가 발생한 수익금으로 대구 권역 의료진 분들께 기부를 할 때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약 300분이 참여했는데 100분 정도 메시지만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래퍼 빈지노 분도 계셨고, 서동현 님도 계셨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신 인플루언서 님들도 계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나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약 3,120만 원 정도를 현재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수익금으로 기부하고, 소방안전본부에 홍삼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자체 수익금도 기부하기도 하고, 또 6개 기관에 또 기부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성구청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한 금액도 있고, 또 대구교육청에 1,000만 원을 또 이제 대구 지역의 장학금을 위해서 또 얼마 전에 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코로나나우가 가지고 있는 모토랑 앞으로 걸어갈 길은 책임감이랑 열정입니다. 코로나19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워낙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고 이게 잘못된 정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신규 기능을 계속 출시하고 유저가 원하는 것에 피드백을 받고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일단 코로나나우에 대한 간단한 프로젝트는 끝났고, 이제 또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니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해서 IT 디바이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물론 IoT나 AI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면 클라우드 베리, 아이클라우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던 집에 있는 문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다시 집으로 올려두고 회사에서 작업한 게 집에서 똑같이 작업할 수 있고 또 내가 집에 컴퓨터가 없지만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클라우드를 4차 산업혁명의 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실제로 알파고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경기를 할 때 알파고는 오로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알파고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된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IT 디바이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어디 있던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 교육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코딩 교육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메이커 교육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코딩 교육을 받고 코딩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봤지만 코딩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코딩 교육은 너무 지루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눈에 무언가 보이는 거 아니면 웹사이트, 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무래도 C 언어나 파이썬으로 물론 다양한 크롤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를 서비스할래 혹은 내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걸 만들어 볼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메이커 교육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 꿈꾸는 거 그리고 이거 꼭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나우도 코로나나우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만든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3일 걸려서 할 분량을 실제로 현업 개발자분들이나 정말 저보다 높은 개발 스택을 가진 중일 친구들도 하루에 한 7시간이면 코로나나우를 완벽하게 혹은 그 이상의 기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메이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꿈꾸고 메이커 교육을 배우고 내가 꿈꾸고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메이커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메이커 교육을 예전에 받아봤지만 가끔씩 메이커 교육 받은 자료를 보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을 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도 만들어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수성 메이커 센터에서 메이커 교육을 배우셔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상상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김무현 님이 정말 대단한 중학생이라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온라인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메이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소해서 아직은 이 질문을 하실 게 잘 없으신가 봐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지켜보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따로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코딩 교육을 따로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자체적으로 독학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원을 다녀서 코딩 교육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6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정부장 선생님이어서 우연히 이제 컴퓨터 관련 대회에 이제 나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ICT 창의력 경진대회였어요. 거기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금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방송부를 또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경북대학교에 있는 정보영재원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C 언어도 모르고 그때는 뭐 수학을 제가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코딩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영재원에 지원했는데 바로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정말 필요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기술 스택을 배워야 되겠다. 물론 C 언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나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웹사이트, 앱들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물론 정말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무작정 웹 개발 기술이나 이제 앱 개발 기술을 처음부터 배우게 됐어요. 배운다는 게 이제 무작정 유튜브나 강좌, 구글링을 보고 따라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는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스택이 높은 편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독학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로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향후에 그 향빈 군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나중에는 스타트업 CEO가 되는 게 꿈이고 이제 또 많은 스타트업 CEO를 하면서 하고 싶은 목표나 뭐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 세계인들이 쉽게 쓸 수 있고 또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의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소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리마루님께서 그 혹시 그 코딩이나 아니면 이런 웹이나 그 개발을 하시면서 실패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십니다. 일단 실패 경험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딱히 실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거 전에도 이제 국어 이야기란 학교 과제물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결국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되면서 친구들이랑 함께 만들었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되면서 아무도 그 페이지를 안 쓰게 됐어요. 영상을 다 올리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과제가 이제 다른 걸로 수행평가가 바뀌게 되면서 만들었는데 안 쓰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은 실패하거나 잘못된 플랫폼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잘못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무언가를 만들어 본 웹사이트였고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소소한 프로젝트지만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는 가제물 사이트예요가 아니라 친구들이 모두가 자신의 국어 숙제를 담아낼 수 있고 선생님은 더 편리하게 국어 과제물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PPT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성공한 플랫폼이고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리미님께서 실제로 들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향후에 개발해보고 싶은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셜 분야의 스타트업을 세우고 싶은데 뭐 쉽게 설명하자면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 그리고 또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역사를 써보고 싶은 게 목표거든요. 기존의 이제 음원 수익 창출 방식이나 기존의 영상 수익 창출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사용자분들이 즐거움을 얻으시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사실 이 분야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하고 싶은 분야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지만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가시다기보다는 자신이 계속 꾸준히 생각하면서 바꿔가시고 키워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희정 학생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코딩 학원을 다니면 형처럼 잘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코딩 학원을 다니면 코딩을 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코딩 학원을 다녀서 코딩을 배워서 충분히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나우 같은 웹사이트는 코딩 학원을 다니지 않고 다니지 않으면 한 기초부터 해서 한 2주 안에는 코로나나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이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나우를 만들 때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제 코로나나우를 모티브로 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냈는데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물론 안에 기술적으로 자동화나 이런 부분은 힘들 수도 있어도 겉으로 일단 디자인하고, 또 그 친구가 자기 플랫폼에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나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이썬으로 코딩하든 C 언어로 코딩하든 정말 작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던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프로그램이나 이제 스타트업을 특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치랑 목표를 부여하세요. 무언가의 플랫폼의 시작에 있어가지고 가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나우도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의 불안한 하루를 없애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 하나 목표를 가지고 이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할 때 모토를 세우고 가치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조금 더 크게 예를 들자면 토스팀은 이제 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걸 했었는데 더 궁금하시면 이제 많이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답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타임 화면에 보시면 최영빈 군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 특강 중에는 모든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를 해서 러닝톡 자료실 설명의 자료와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수고하신 최영빈 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020년 수석 메이커 교육센터 각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그 메이커 교육센터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오늘 그 최영빈 군의 특강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희 메이커 교육센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이런 학생을, 이런 인재를 만들면 좋겠다. 우리 수성구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형빈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 한원도 하고 나눔도 실천하고 이런 인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메이커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너무 발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떤 이제 그 명사들보다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니까 실제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메이커 교육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메이커 교육센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21세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1세기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2015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이제 다 같이 길러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미래 기술 교육 분야와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그 인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미래 시민 양성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기술교육 분야는 이제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라는 이름 하에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 뭐 코딩, 아까 질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형빈군이 얘기한 것처럼 메이커 교육은 그냥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작년에 사실은 처음 시작을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는데 처음에 운영할 때 부모님들이 전화가 오시면 메이커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 용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하장하는 메이크업 교육이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메이커 교육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메이커 교육은 말 그대로 무언가 아까 형빈군 특강에서 제가 되게 이렇게 뭐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만드는 교육이 바로 메이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고 방법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융합적인 교육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입체적인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자기 성찰, 그리고 어떤 성장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저희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가 약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좀 공유와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형빈군을 특강 강사로 모신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감명을 받았던 이유가 나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많은 수익금들을 굉장히 필요한 곳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이커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이제 학생들이 저희 또 성인들 대상 교육도 할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좀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수성 메이커 교육은 일단은 전체적인 특징은 문제 해결의 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도전 그러니까 실패를 오히려 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패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협업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최근에 코딩 교육이나 이제 코딩 교육이라는 말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코딩 교육이나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왜 그냥 장난감 키트처럼 만들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사실은 체험 교육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희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일단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6, 7세지만 칼이나 자나 이런 글루건이나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물론 안전을 최대한 이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공되지 않은 자료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의 활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형빈군도 저는 프로그램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 기술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 인간 생활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미래 교육 기술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코딩에 나와 있는 언어를 1부터 A부터 Z까지 모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어떠한 명령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교육의 교육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과정 중에 대부분의 정규 과정은 1차 시부터 12차 시로 해서 한 3개월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모든 과정에 이제 교육을 진행할 때의 방법들은 일단 프로젝트 기반 수업,
그리고 도전 기반 수업, 챌린지 기반 수업, 그리고 디자인 싱킹,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프로젝트를 줄 때는 저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조금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주고 그러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걸 발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싱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다시 챌린지 기반 수업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라는 어떤 스토리텔링 수업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커 교육센터 정규과정 구성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단계는 아날로그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디지털 제작과 그리고 컴퓨팅 과정, 프로그래밍 과정 그리고 3단계는 복합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체 과정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은 1단계 아날로그 메이커 과정에서 5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조, 공간, 메커니즘 A, B, C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지털 제작과 피지컬 컴퓨팅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메이커 팀을 구성해서 맞춤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7명이든 저희가 이제 메이커 팀에 대한 기본 조건을 정할 텐데요. 7명이든 10명이 메이커 팀을 만들면은 그 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뭐 성과 공유회처럼 이렇게 수강생들이 같이 성과 공유회도 열게 되고 그 팀들에게 멘토를 조금 매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이커 뭐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과정으로 지금 인공지능 과정은 이번에 개강을 했고요. 근데 아직 모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마 20일까지로 또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과정이나 아니면 나머지 과정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향후에는 이제 빅데이터 과정도 조금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6, 7세 반도 있고 초등 저학년 반, 고학년 반도 있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반을 구성을 하는데 그럼 이 수많은 과정을 어떤 절차로 들어야 되냐가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6, 7세나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날로그 메이커 과정을 4개 정도 수료하면 메이커 팀이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6세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내 가정을 듣는데 2년이면은 아직도 초등 저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초등 저학년이 이 디지털 제작 과정이나 피지컬 컴퓨팅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주면 여기 디지털 제작이나 피지컬 컴퓨팅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일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멘토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초등 저학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날로그 메이커 과정을 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됐을 때 2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과 중학생은 아날로그 과정을 일단은 2개를 이수해야지만 2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만들까 이제 프로젝트 기반이나 챌린지 기반이나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고 이거를 배워야지만 내가 미래 기술인 어떤 코딩을 배우고 뭐 3D 프린터 과정을 배웠을 때 그걸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메이커 교육센터의 교육 과정을 이제 전문가 여러 집단들과 같이 이렇게 구성은 했지만 사실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메이커 교육센터의 매니저 선생님께서 세부 내용에 대한 아날로그 과정에서 뭘 다루는지 그리고 2단계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이런 내용들을
네, 교육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의 김봉수 매니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과정에 관해서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날로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의 어떤 기술이 없이 아날로그 원재료만을 사용한 아날로그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총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구조와 공간, 메커니즘 A, B, C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조와 공간은 건축과 많은 부분 닮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메커니즘의 부분은 어떤 사물의 이동이나 위치, 그러니까 운동 이런 것들에 관한 기계적이거나 정기적인 요소와 함께 또는 떨어져서 결합하지 않고 사물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선생님 구조가 뭐예요? 선생님 메커니즘 A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조나 공간, 여러분 구조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A는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옆에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제가 구조 수업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학습생들과 함께 만들어 본 활동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라서 굉장히 그럴듯하거나 막 깨끗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료 자체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학생들은 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구조는 모든 것이 뼈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뼈대가 되는데 이 구조를 직접 구조물을 만들면서 저희들은 상호 지지 구조나 트러스 아치 구조 또는 텐세 그리티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런 구조들이 우리들 건물에서 쓰였을 때 어떤 안정성, 신미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만들면서 이런 원리들을 적용시켜보고 이런 원리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기 캐터펄트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투석기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만들면서도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옆 친구가 더 멀리 공을 날려보냈을 때 나는 왜 저렇게까지 날아가지 않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팔을 더 길게 한다거나 앞에 구조물을 좀 더 내가 배웠던 트러스 구조를 밑에다가 깔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구조가 뼈대라면 공간은 구조 속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도 모두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간에서 선생님 어떤 거를 활용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냐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사회 변화나 자연 환경의 변화가 공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는 버려지는 공간 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간 가치에 대해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토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마이크로토피아라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마련해보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홍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로팅 시티라고 해서 그렇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집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구조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우리 동네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관찰해 보게 되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우리 동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우리 동네 만들기 실은 이제 저게 4학년들 작품인데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메커니즘 A, B, C가 있는데요. 메커니즘 A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B는 이동수단, C는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메커니즘 A는 실제로 그냥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려면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이 2족 보행이나 4족 보행의 로봇을 만들면서 보행의 원리에서 그러면 필요한 게 교차의 원리라 하면 학생들한테 교차의 원리를 직접 그렇게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직접 만들면서 이 로봇이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만들기를 하면서 쉽게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가 주는 뭐 힌트나 팁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옆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그럼 나는 조금 더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봇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뭐 진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편심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게 편심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동을 일으켜서 앞으로 진행하려면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중심을 잃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를 질문하고 아이들 그 답을 찾는 과정을 배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사진에 보시면 줄타는 로봇이라고 있는데 저 로봇을 만들기는 성인인 저희가 만들어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 크랭크의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 수성 메이커 센터 저학년 과정에서 줄타는 로봇을 마지막 차시에서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들어간 저도 그렇고 아이들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많은 아이들이 저 작업을 수행을 많이 하고 어려웠던 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아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그 메이커 강사로서 저도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은 우리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직접 만들어 본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땅, 물, 그리고 하늘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땅은 드라이빙 자동차의 움직임, 그리고 자동차를 제어해 보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고, 하늘 같은 경우에는 비행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호버크래프트나 또는 그 고무 동력으로 비행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까지 하게 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수중 보트나 그러니까 모터를 단 보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고무 동력 보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수륙을 양육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확장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 C, 장치입니다. 장치는 전기나 기계적인 그런 요소를 빼고 그냥 사물의 어떤 자신의 생각과 스토리를 사물의 움직임으로 나타내 보는 것인데요. 보통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토마타 장치나 마블론 장치, 그리고 도르래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 없이도 내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배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종이컵이나 카드보드지를 이용해서 그 오토마타 장치를 마련해 볼 것이고, 도르래를 이용해서는 아이들이 그냥 이제 그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블러는 저기 보면 구슬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저게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평면으로도 만들 수 있고 휴지심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해서 구슬이 가는 그런 길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실제로 논리력이나 절차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1단계 5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단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과정은 1단계 과정에서 들었던 그런 아이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작과 피지컬 컴퓨팅의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디지털 제작의 경우에는 기초 심화, 피지컬 컴퓨팅의 과정도 기초 심화의 2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정에서는 모델링을 하는 띵커캐드라는 활용법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큐라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시킬 수 있는 슬라이싱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서 직접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경험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심화 단계에는 어떤 것을 하냐라고 여쭤볼 수도 있겠죠. 근데 기초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그러면 심화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우리가 아날로그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줄타는 로봇에서 그 크랭크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 크랭크 과정을 3D 프린터로 직접 한번 그려보고 그것들을 출력해서 줄타는 로봇을 만들었을 때 아날로그 과정과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을 때의 그런 차이들을 학생들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도구의 필요성이나 도구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의 과정은 아까 그 형빈 군이 말씀하실 때 코딩이란 말이 굉장히 코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 코딩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져 있었어요. 그죠? 코딩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언어를 실행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 언어라 함은 요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그리고 조금 어려운데 C 언어,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은 라즈베리 파이나 다양한 그런 AI에 들어가는 그런 언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언어들에 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아까 여기서 강연을 했던 형빈 군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에서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필요하면 아이들은 배워지게 되고, 저희가 기초 과정에서는 아두이노의 어떤 회로 구성의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할 것이고, 심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아날로그 단계에서 캐터펄트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투석기를 만들 때는 아날로그 과정에서는 그냥 나무 막대기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저희 피지컬 컴퓨팅 과정에서는 서버 모터라는 걸 활용해서 이 투석기 팔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각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제어했을 때 정말 가장 정확하게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배워서 활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왜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왜 이런 미래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저희가 실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만든 것인데요. 자동손 소독제와 리소페인 무드등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동손 소독제 같은 경우도 아두이노와 또는 3D 프린터로 부품들을 뽑고, 그리고 엔트리로 코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것을 이제 작동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2단계 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요. 아까 앞에 운영에 관한 걸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서 메이커 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복합 문제 해결의 과정은 메이커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동아리라고도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6, 7세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4가지, 아날로그 4가지 이상을 수료한 친구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디지털 피지컬을 한 친구들에 한해서 수업을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것은 프로젝트 팀을 꾸렸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실은 주제가 주어지지 않아도 아이들이 주제를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고,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고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메이커팀을 꾸려서 계속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계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짧게 그리고 바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선생님 수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실은 고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실은 살짝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말미에 제가 했던 수업을 정리하면서 각각 어떤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 아이들이 배웠던 것, 그리고 느꼈던 것, 그리고 강사로서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했는지에 관해서 피드백처럼 해서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공유를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살짝 공유를 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 스페이스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공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은 그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해서 스파게티 면으로 마시멜로 탑을 만들어 보는 그런 협업의 과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에서는 대칭과 비정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자 그러면 A4 용지 한 장으로 대칭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봐. 비정형을 한번 만들어 봐라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램의 과정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희 모든 교육 과정에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다시 그 미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토지 부족으로란 마이크로토피아를 만들어 보라고 저렇게 회의를 해서 아이들끼리 이제 모둠을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 마이크로토피아를 만들려면 최소의 공간으로 어떻게 그러면 공간을 하늘에다가 아니면 땅에다가 지하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적인 개념을 다 동원을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디자인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것에 대한 디자인을 디자인북에다가 하게 하고 그 디자인을 다시 만들었을 때 또 디자인과 내가 만든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다시 보완시키고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토피아를 완성했었고 플로팅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 물에 뜨는 어떤 가옥이나 물에 뜨는 집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면서 수조에 물을 받아서 좀 열악한 환경이긴 했지만 수조에 물을 여러 번 받아서 직접 자신들이 만든 그 플로팅 하우스를 물에 띄워보는 작업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두 모둠의 아이들에게 각각 대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줬더니 한 모둠에서는 우리 동네를 관찰한 결과 우리 동네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걸 주제로 잡았고 또 4학년의 한 모든 아이들은 저희는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을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하고 빗물을 이용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 과정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프로젝트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조금 고학년 아이들이다 보니 조금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았지만 너무들 열심히 노력해 주어서 그리고 또 성장한 것들이 보여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간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엉뚱한 생각도 이 공간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무한으로 상상되고 그리고 그런 창의력들을 직접 우리가 배운 아날로그적 또는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직접 구현해내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수성 메이커센터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그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요. 혹시 바로 대답이 네. 가능하면 네네네. 해주시면 좋고 네. 아니면은 이제 추후에 질의응답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박캡슐 부인님께서 그 고학년이 여기 그 집에서 혼자 스트레치로 코딩 연습 중인데 혹시 도움될 만한 영상이나 자료가 있는지랑 네. 중1인데 코딩을 되게 못하는데 혹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네.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 역시도 어떤 기관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지금도 뭐 기회가 되면 그 저희 강사들도 이제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제 유튜브나 너무나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딩을 접할 수 있는 그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들도 많고 그런 걸 막 일일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아마 그 아날로그 과정을 듣고 그 2단계의 그 코딩 과정, 그 저희 피지컬 컴퓨팅을 과정을 하면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그 코딩 교육을 접하면서 그런 언어들을 학습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 강사와 또는 학생들과 함께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을 공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1인데 코딩을 너무 못한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을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중학생 과정도 있습니다. 그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저희 안내는 다 마쳤고요. 질의응답 주신 것도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질의응답이 좀 덜 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그 자료를 올리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안내드릴 내용은 저희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그리고 여기 PPT로 사용했던 자료들 그거는 저희 러닝톡을 통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을 학기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 중인데 그것도 이제 러닝톡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뭐 수성구 평생교육 플랫폼이라고 치셔도 되고 러닝톡이라고 그냥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자료실에서 자료 보시고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저희 수성TV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강 날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다음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20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돼서 26일 날 아마 개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집 기간을 좀 연장할 예정이라서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러닝톡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성 메이커 교육센터 온라인 운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